마미 여러분 안녕, 예사입니다.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를 정말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물론 저는 의사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진단은 직접 가셔서 하셔야겠지만, 그래도 폐쇄병동에 입원해 본 사람으로서 어떨 때 입원을 하면 좋고 어떨 때 하지 않는 게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만의 생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2년 전인가 3년 전쯤에 폐쇄병동에 3주 정도 입원을 했었고요. 그때는 이제 시도를 한 후에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입원을 하게 됐어요. 대학병원에 있는 폐쇄병동이었고, 폐쇄병동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금 규율이 엄격하기 때문에 화장실에 찍찍이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문을 잠그는 게 아니고, 샤워실에도 이 샤워기가 없고 해바라기 샤워기라고 하죠. 이렇게 틀면 위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물이. 그걸로 샤워를 했고요.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고, 외출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고, 어떤 소지품에서도 제한을 받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게 이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시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병동 입원의 가장 큰 장점은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건데요. 대략 6시에서 7시 사이에 기상을 해요. 그래서 아침을 먹고 취침 시간도 거의 9시에서 10시 사이거든요. 그래서 밥도 꼬박꼬박 제 시간에 먹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저는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24시간 보호해줄 수 있는 보호사님이 계시고, 매일 혈압 체크도 하고 의사 선생님께서 회진을 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 혼자 있는 것보다는 관리가 되겠죠. 약 같은 것도 저희가 꼬박꼬박 집에서 혼자 챙겨 먹기 쉽지 않은데, 거기는 약 시간이 있어요. 나 약 먹어야 돼. 뭐 이렇게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혹시나 까먹어도 항상 이렇게 챙겨 주시거든요. 편리한 부분이죠. 전문가 분들이 옆에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안정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현실이 되게 괴로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뭐 일도 해야 되고, 돈도 생각해야 되고, 나의 커리어, 어떤 목표, 능력, 이런 것들을 현실에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병동 안에 있으면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현실과 떨어져서 지내는 시간? 제가 뭔가 제3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내 모습에 대해서 돌아볼 수가 있고, 내가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었는데 거기서 벗어나 보니까 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어떤 리프레시가 되는 거, 그런 것들도 좋고, 세 번째로는 시간이 굉장히 많죠. 원하는 책을 마음껏 읽었고, 제가 좀 드라마 대본 같은 거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두꺼운 대본집을 들고 가서 되게 많이 읽었어요. 글도 일기도 굉장히 많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성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또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게, 제가 입원했을 땐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치료 프로그램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게 많았던 거고, 이게 치료 프로그램이 따로 들어가게 되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단체 생활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비추입니다. 1인실을 이용하시면 사실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는데, 보통은 4인실을 많이 쓰시고 6인실까지 쓰시거든요. 이게 개인 프라이버시가 좀 없어요. 내가 원치 않아도 사람들과 부대끼어 있어야 되고,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나기도 했고 다들 너무 잘 해주시고 잘 지냈지만, 그래도 저는 항상 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특히 잘 때 이럴 때 뒤척거리기가 좀 그렇고, 그런 부분이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화장실 같은 것도 그렇고 샤워실도 그렇고, 이게 나 혼자만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아니라서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극을 없애러 갔는데 오히려 자극을 받을 때도 있거든요. 이게 일반 병원처럼 뭐 다리를 다쳐서 팔을 다쳐서 이런 게 아니고, 다들 나처럼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우울해서 오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나와 또 다른 증상을 가진 분들을 마주하게 되고, 그분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은 몇 시간 동안 어떤 방에 들어가서 못 나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다들 아픈 분들을 모아두면 이게 치료가 잘 되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저는 들기도 했어요.
뭐 감정이 서로 상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여튼 똑같은 작은 사회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뭔가 인권을 박탈당하는 느낌이에요. 이게 당연하잖아요. 아무래도 어떤 시도를 할지 모르고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적인 게 당연한 걸 알지만 그 안에서 뭔가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화장실 문 잠그고 쓰는 게 당연한데 막 찍찍이고 이러니까 누가 들어올까 봐 무섭고 또 예민할 때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고, 사실 많이 누워 있어요. 뭐 밖에 산책을 나갈 수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어서 뭐 복도를 뛰어다닐 수도 없으니까 운동을 많이 안 하게 돼서 살이 안 찔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진짜 지금 당장 내가 죽을 것 같다, 혹은 어떤 시도를 할 것 같다, 난 지금 아무것도 필요 없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이러면 입원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특히 의사 선생님의 권유가 있을 때는. 그리고 어떤 드라마틱한 효과를 원하시는 경우 사실 저는 비추해요. 만약 내가 여기에 입원을 함으로써 어떤 지금까지의 우울증을 다 고쳐올 것이다 라든지, 나의 마인드가 처음부터 다 세팅되어 올 것이다 라든지, 그 정도의 기대감을 혹시 가지고 계신다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도 그 뒤로도 이게 뭐 입원을 한다고 해서 우울한 게 다 사라지고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극적인 효과를 바라시는 거라면은 완전한 치유는 적어도 병동 생활을 통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상태를 저는 잘 알지 못하니까 충분히 전문가 선생님과 의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의견 있으시면 공유 많이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